네, 안녕하십니까. 에,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지방에서부터, 지방군 단위부터 서울특별시까지 쭉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그 개괄적인 것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디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냐면 지구 단위 아파트를 제일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구 단위에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향후에 지구 단위는 편의시설을 갖춰 놓을 것을 다 계획도를 그려놓고 해놓은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지하철역, 터미널, 버스,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초중고,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병원, 도서관, 수영장, 체육시설, 계속 들어오는 게 다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 땅이 부지가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단위를 하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비지구 단위를 이제 했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투자를 키포인트로 해서 할 것은, 학군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죠. 그 학군은 정말 좋은 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락군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강주 같으면 공손동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걸어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요. 요즘 하도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끼어져 있는 것을 원해요. 이게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미성년자들은 공부할 시간,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안전한 등하교 이런 것을 하고, 이 대학교는 별로 필요 없죠. 대학교는 성인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부동산 투자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엄청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제 모든 아파트가 그렇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요즘 트렌드는 요즘 많이 교육이 평준화되잖아요. 평준화돼서 어떻습니까? 학교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죠.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유치원생들은 아니지만 벌써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 애들은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볼까요? 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잘 갖춰져 있는, 학원 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고, 거기 어떤 쏠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그 도시에 봐보면 잘 되는 쪽으로 그 학원이 몰려갑니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전을 찾아보면 대전, 대구를 찾아보면 대구, 어떤 무슨 천안을 시를 찾아보면 거기가 학원가가 번성화 되는 데 있어요. 그럼 그 잘 되는 학원가 쪽으로 이게 좋은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또 물론 이제 좋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가 좋은 학원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학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직장이 고급 직장이야겠죠. 좋은 직장. 이 직장에 따라서 선택이 좋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이 좋으니까 직장 규모가 워낙 커버려서,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가 형성되겠죠.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중고등학교라든지, 예를 들어 광양제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좋은 직장이 학교를 선도해서 나가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 전국에 있는 그 혁신도시, 세종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정부 가천 종합청사 그 주변에는 어떻게 쓰게 됩니까? 고위직 관료들이 오면 그 좋은 직장이 있는 거죠. 좋은 직장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또 학교가 형성돼 버리죠. 어쨌든 좋은 직장도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하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대기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좋은 직장이 있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들어가져 있으면 이건 스마트형 이런 그 매연을 뿜지 않는 그런 공장 이 머리로 돈을 버는 거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 줄게 지하철 역세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전에는 10분 거리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5분 거리라 이렇게 더 줄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승용차 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이제 뭐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어차피 이것도 직장하고 똑같은 건데 관청 있죠. 정부종합청사, 도청, 광역시청, 시청, 군청 이런 주변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거기 다 보통 몰려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빛가람 혁신도시도 공공기관이 있죠. 전국의 혁신도시는 지금 뭐 봐보면 중내, 산내 어떤 애들은 망하네 해도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온 도시치고 흥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좀 어떤 흥망성쇠가 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성이 들어온 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원시 자체를 먹여 살리죠.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천안도 그럴 거고 이 대기업들이 주도해가지고 울산도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예를 들어서 거제도 대기업들이 주도해 갔는데 지금 조선업이 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이나 거제시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런 영향은 좀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편의시설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대형 병원, 또 대형 병원, 중소병원이라도 병원들이 군락을 이룬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중형 병원들이 뭐 안과병원, 피부과 병원, 뭐 각종 병원들이 이렇게 뭐 성형외과라든지 쫙 이렇게 다 이렇게 군락을 좀 이룬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는 뭐 대학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그다음에 공원, 또 뭐 숲을 끼고 있는 숲세권, 가장 잘 나가는 뭐 강조망, 바다조망, 호수조망, 뭐 골프장 조망, 공원 조망이 공원을 또 끼고 있던 그런 시설을 끼고 있는 경우, 또 대형 터미널, 광역시 이상의 대형 터미널을 봐보면 다 그 주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광역시는 있는 터미널이나 서울 같은 경우 터미널 보면 터미널 주변에 그 지방에 있는 그 인프라를 그 터미널이 빨아먹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그런 서울역이라든지 그 거점, 그 KTX나 SRT 거점역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 향후에 더 뜰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큰 역 주변,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뭐 대학교. 이건 대학교는 뭐 전문대 같은 경우 말고 그 대형 대학교, 종합대학교를 말하겠죠. 그 종합대학교가 그 캠퍼스가 공원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옆에 주변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상업시설 중심상업시설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그 편의시설을 요구한 거죠. 아파트 바로 옆에 상업시설 옆에 그 영화관도 있고 뭐 각종 유락시설, 편의시설, 또 뭐 식당, 병원, 뭐 하여튼 상업시설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차를 끌고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차장 찾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주차비도 아깝잖아요. 대부분 다 사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사 브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봅니다. 이제 그 남자 중개사분들은 그 아파트를 볼 때 그 내부 편의시설을 별로 조금은 이제 따지긴 따지죠. 정 아니다 싶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구조 같은 경우도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 희한하게 빼놓은 경우가 있죠. 대기업들이 특히 또 그 이상하게 그렇게 빼놓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좀 기피해야겠죠. 하여튼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가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 다 똑같죠. 우리도 뭐 옷 사거나 했었을 때
브랜드 옷을 이렇게 입고 자랑하되기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형 아파트. 이 신형 아파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내일 따로 이것을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를,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 또 아파트는 동산이라고 생각하신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게 계속 진정한 부동산은 토지이고, 건물들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긴 한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아파트 투자하는 거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에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뭐가 기피할 만한 시설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기피할 만한 시설은 뭐니까? 그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 이게 제조 공장이죠, 제조 공장. 이 제조 공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또 사고를 치거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사고 치면 사람이 관리하는 건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또 화학 관리 그런 거, 하여튼 대규모 회사들도, 대기업도 제가 말하는 그 대규모의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봐보면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거 대기업이 들어와서, 물론 거기 대기업이 아파트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제조 공장 시설은 어떤 걸 말하냐면, 그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공장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km 정도 떨어지면 좋습니다. 못해도 한 3, 4km는 떨어져도 한 5km 정도, 그건 이제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수안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남에 엄청난 큰 유해 물질이 있고 그럴 정도의 공장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같은 수안 신도시가 하남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상승을 못 하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남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들은 더 영향을 안 받겠죠. 그나마 그게 신축이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안지구도 동고서저잖아요. 왜냐하면 신창지구하고 붙어져 있는 수안지구 아파트 가격들이 또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송변전 시설이 크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창가가 있다든지, 군부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매연을 뿜어내는 그런 발전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시설. 그런 시설 이렇게 피해서 하시고 좋은 시설 골라서 하시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 이상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관점을 보시고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